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이슈부터 체크를 위원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앞서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FOMC 연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연설에 대해서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인하될지 아니면 반전으로 동결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일단은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개최를 하고 두 곳에서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좀 매혹적인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금융시장에서 아주 중요하고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시나리오가 우세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인하를 굳이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시장이 호황기에 있기 때문에 동결하고 난 후 12월쯤에 시장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미룰 것인지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하락의 의지가 있는지 등 일단 시장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통화정책 성명에서의 문구 하나하나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시장의 흐름을 일단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연준 의장의 발언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할 듯합니다. 지난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중간 점검, 즉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일단 반영된 이번에 금리 FOMC의 금리 인하 기대는 90% 수준이 일단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S&P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니까 기분이 들떠서인지 트럼프의 트윗에 많은 얘기들을 일단 남겼는데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많이 즐기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선을 앞둔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수가 호황기에 있는 상황이 현재 대선을 위해서는 좋은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연준에서 금리를 내렸던 이유가 일단 보험적, 그다음에 예방적 측면이 일단 컸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던 것보다는 경기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 또 보험성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한 2번에서 3번 정도 되는데 이번에 내리면 일단 지금 현재 오늘 3번째입니다. 이번이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총 올해 75bp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건데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 이유 때문에 어제 나스닥 S&P가 조정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이번이 마지막이면 굉장히 좋겠죠.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금리를 이번에 내렸으니까 다음엔 기대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장의 출렁거림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예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꼭 시험 전날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95년과 98년에 3차례 인하 후에 동결을 유지한 바 있는데 3차례 인하는 경기 확장으로 이어져서 미국 경제는 사실상 2번째로 긴 호황기를 누렸던 것이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를 앞두고 FOMC가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삐끗하면 시장의 흔들림이 클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대응을 오늘은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무역 협상의 기대감이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도 사실상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후에 미중 무역 협상까지 흔들리게 되면 시장의 충격은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조정폭도 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
반면에 지난 10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또한 의외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는 있죠. 이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시장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실제 연방기금금리가 선물 시장에서 93%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인식이 조금 더 크기도 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10월 이후 금리는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실 올리는 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고요. 2020년 2, 3분기까지 스탠딩 레포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 이유 때문에 모순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 레포 금리가 미친 듯이 솟아오른 이유도 금리 인하 압박을 끌어내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레포 거래 중 초단기 하루짜리 거래 한도를 750억 원에서 1,200억 원, 그리고 2주짜리는 35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상향했다라는 의미는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이번 주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관점이 시장의 주요 관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다시 시장의 초점이 될 것이고 미국 일자리 고용 보고서 발표가 시장을 흔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이 일단은 2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무역 전쟁은 점진적으로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의가 일단은 결정되기 전까지는 트럼프가 트윗으로 바람잡이는 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서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확실한 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일 역시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에 미중 무역 합의안에 서명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는 함께 조정을 보였죠. 물론 그 전에 트럼프는 향후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협상이 1단계 대비 더 용이할 것이라고는 발언을 하면서 기대 심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입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계속하고 있고 트럼프가 재선으로 인한 경기 부양에 힘을 쏟으면서 미중 무역 협상도 현재 탄력을 받은 상황입니다. 막판 대선 스케줄 싸움에서 트럼프가 어떤 횡보를 보일지가 일단 주목이 될 듯하고요. 이에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2월 부과 예정인 대중 관세가 철회될 수 있다라고도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금융 분야와 통화 안정 협정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혔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는 미중이 잠정적 합의안을 놓고 협상을 지속을 하고는 있지만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에서는 일정이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뒤섞이면서 시장에 지금 혼선을 주고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을 위한 전략적인 카드를 경제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지수 관리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미중 협상이 진행되는 이 과정 중에 아마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할 가능성이 큰데 다만 화웨이가 문제입니다. 화웨이 압박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안보기술이전 관리실 아일린 앨버니스 실장은 미국 통신 공급망에서 화웨이를 금지시킬 규칙을 심의 중이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트럼프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상무부의 시행 계획을 수립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미 영방통신위원회가 FCC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ZTE에 대한 퇴출 작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취약 지역 통신 서비스 확대 보조금을 받는 자국 업체들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산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표결을 붙이기로 하면서 중요한 건 한국 등 동맹국의 유사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처럼 화웨이에 대한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틀리고 입장 견해가 큰 만큼 무역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단계라고 해봤자 스물들 중에 스물들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정리됐을 뿐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다음 달까지는 이래저래 말이 많은 시기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유럽연합이 오는 12월 유럽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 벌일 무역 협상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일단 밝혔는데 오는 12월 12일, 13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 정상회의에서 영국과의 포스트 브렉시트 무역 협상 전략 수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2월 12일이 일단은 브렉시트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초기 총선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보리슨 총선이 아주 강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요. 연기가 되어 있는 거에 힘을 실을 거고 만약에 패한다 그러면 브렉시트 자체가 어쩌면 국민 투표에 붙여져서 다시 폐기될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기도 하고요. 일단 국민 투표를 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로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양당이 그 전까지는 상당히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브렉시트 역시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생각인 측면에서 조금씩 주시를 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단 프랑스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정부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 27개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협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향후 브렉시트에 따라서 필요한 새로운 무역 협상안을 내놓고 일단은 싸움을 벌여야 하는 시점인데 유럽과 영국이 최근 브렉시트 조건 등을 담은 새 브렉시트 협의안에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해 영국 의회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또 실패로 돌아가면서 조기 총선 추진 등에도 불확실성이 일단은 계속되고는 있지만요. 유럽연합 내부적으로 논의 가능한 사항이 준비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여서 일단 모든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때인 것 같습니다.